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계획보다 조금 일찍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은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육아와 가정을 책임지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돈을 잘 번다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제게 설득했어요. 생활비가 필요한 만큼 다 줄 테니 편안히 집에서 가정을 돌봄으로써 아이를 키우되 5년 정도가 지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아도 되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고민 끝에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방침상 육아휴직을 2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그 후에는 복직을 안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지역에 철물점 겸 공업사를 2개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하나를 남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성격이 조금 다혈질이고 장사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예전부터 워낙 잘해 오신 곳이라 단골들도 많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게 매출만 생각하면서 남편을 믿고 집에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쉬었어요. 그 이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덕분에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하며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원래 해야 했던 살림을 더해 육아까지 하다 보니 거의 2배, 3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벽을 지나 해 뜰 때까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처음에 아이를 조금 예쁘게 대해주는 것 같았지만 자주 울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는 것은 꿈에도 몰랐고 퇴근 후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달래거나 보살피는 일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이제 조금씩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돈을 요구하는 제 발언에 놀라며 생활비는 아직 너의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었니?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퇴직금 말인가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왜 휴직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휴직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휴직급여가 발생하는데 굳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으면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에 당황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제게 회사 다니지 말고 살리라고 말하고는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표정으로 체크카드 한 장을 건네며 매달 50만 원을 넣어줄 테니 이것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처럼 50만 원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생활비를 충당하느냐고 했더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50만 원으로 살림을 돌리며 자기 2 형제를 키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말을 잃고 멍하니 있는 동안 그는 일단 해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로 돈을 줄 테니 아낄 것이라고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고 시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은 적이 있어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요즘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면 제 용돈도 없이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비용으로도 모자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육아 휴가 중이어서 조금의 수입이 있지만 이 돈을 살림용으로 모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책임질 듯이 이야기한 후 집에 들어앉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퇴사하는 게 아니라 휴직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기는 했지만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껴서 돈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라도 직접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첫 달에 가게를 잃어보니 적자가 많았어요. 아이에게 드는 돈도 돈이었지만 우리 부부의 식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 모르게 갖고 있는 비상금 통장에서 30만 원을 빼서 써야 했어요. 결국 생애 처음으로 가계부를 적어가며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100원 한 장에 10원짜리 하나를 계산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만으로는 힘들어서 모아둔 제 돈을 꺼내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삶방식을 계속해 나가면 생활비는 물론 비상금까지 다 쓰고 마지막에는 수입이 없이 남편이 주는 돈만 기다려가며 살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아꼈던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없어서 우리 부부가 먹는 것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없는 날이 자주 오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찌개에 조금 넣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 한 주에도 제한을 했어요. 당연히 체중이 100kg에 육박하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편이어서 매일 식사할 때마다 반찬을 타박했습니다. 얘야, 이게 뭐야? 내가 아껴서 살림하라 했다고 반항하는 거야? 뭐야,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반찬이 매일 풀어지고 장아찌냐고 화를 내더니 제가 해준 밥 먹기 싫어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저는 남편이 반찬을 타박할 때마다 마트 영수증을 가져와서 눈앞에 들어 올려주면서 이것 좀 보라고. 3만 원으로 장을 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기 분유값이 얼마나 알아? 당신 맨날 고기라도 구워달라는데 요즘 삼겹살 한 팩에 얼마 줄 아니? 해요. 말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전 남편과 제가 돈으로 싸운 적은 없어요. 저도 회사 다니며 부족함 없이 돈을 벌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돈 덕분에 총각 시절부터 외제차를 타며 데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항상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있게 살 줄 알았던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과 마트 영수증을 들고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면서 매번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며 자긴 밥을 먹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웠어요. 남편이 준 50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요. 노력하며 수고하는 일상을 살지만 총각 때와 현재가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것이 더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아이와 집에만 있을 때 제 차를 타고 외출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아이를 두고 혼자서 집에서 많이 울게 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돌봄 또한 쉽지 않고 가정 경제도 원활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할 곳도 없으며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라도 조금은 숨 좀 돌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육아 공동 참여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힘들었던 일만 이야기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는 모습에 심드렁합니다. 잠이 들었고 주말마다 항상 골프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영수증을 보며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쓰면서 돈이 맞지 않아서 신경질을 내다가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100원짜리까지 맞추려고 하는 내 모습이 괴상하게 느껴졌고 모든 상황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쓰던 공책을 집어던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우는 소리에 방 안에서 놀다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내가 너한테 시집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없고 맨날 콩나물값이나 기저귀값, 머리 아플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남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꽤나 당황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아 영수증과 가계부 노트를 보는 신랄한 시선을 하면서 50만 원으로 한 달 살림하는데 적힌 것이야. 이미 이번 달부터 올려주려고 했어? 살림하는데 처음부터 돈을 여유 있게 주면 펑펑 쓰니까 당신이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남편이 제 체크카드에 30만 원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받아서 진심으로 기쁨에 흐뭇하게 느낄 정도로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정말 사람을 간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50만 원으로 가게를 운영한 끝에 남편이 올려준 80만 원이 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를 충분히 해내지 못했지만 80만 원으로 꽤나 알맞게 지내는 방법으로 버텨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30만 원을 올려주었다는 사실로 한동안 기뻐하여 날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고 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걸어가서 3만 원어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 카페에서 1,200원짜리 음료를 사 먹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시 걸어오다가 살면 아기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적응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이를 보고 싶다며 집으로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집들이 이후로 친구들이 제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도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직접 신경 써서 만들고 후식으로는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과일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나를 보고 한마디 했던 말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였습니다.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식사를 하며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를 떤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제보다 1년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긴 채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인지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어요. 친구 또한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현재는 너무 만족스럽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잘 돌봐주셔서 회사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경험을 듣다 보니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돈을 벌게 되면 더 이상 남편에게 귀찮게 손 벌려서 돈을 받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서 빨리 결혼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하는 주부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실제 주부의 삶을 경험하니 경제력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날 밤 남편에게 여보, 다시 일해야 할까? 퇴사한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이라서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물었고 남편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0세반 1세부터 있어서 거기에 아이를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벌써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요즘 뉴스는 전혀 못 보았어요. 남편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니까 조금 걱정스러워했지만 돈을 번다는 이유로 하니 그런지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앞으로 생활비의 반만 준다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약간 속상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돈을 버니까 앞으로는 생활비를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복직을 다시 신청했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빨리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주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직 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사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 정책상 옆 지역으로 전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었고 인사팀장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들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할 수 없고 회사에서 발령을 다른 곳으로 내린다는 방침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예전에 첫째,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썼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정책이 생긴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본사 인사과에 문의도 해보려고요. 넣어봤지만 최소 2년은 근무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미 발령까지 다 나버린 상황에서 제가 거절한다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조건도 더 좋고 경력도 더 쌓아주는 회사를 제 발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2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정근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최소 2년 동안 주말부부로 살아야 할 것 같고 아이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니길래 애를 데리고 정근까지 가느냐며 안 된다고 펄펄 뛰었지만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주는 돈 받아가며 비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습으로 살림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참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절대 회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이 없었고 다음 날 정근 가는 곳에 월세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과 부동산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며 어떻게 부부가 따로 살 생각을 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다시 살림을 하라며 설득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50만 원을 주고 한 달 생활비를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받고 살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겨우 80만 원을 받아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힘든 것을 알지만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 나가서 홀로 살게 된다는 점에 대해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설득하셔도 회사를 그만두기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총 3명이 함께 2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결국 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하는 거리가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해 합의한 뒤 매주 주말에는 항상 집에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홀로 이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발령받은 근무지 주변에서 작은 방을 구해 혼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 평일에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시외버스를 타고 아이를 자주 보러 집에 들러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두 달이 지난 후에는 주말에만 아이를 보러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크지만 주말을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은 즉시 내려와서 아이를 보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퇴근했고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남편은 그 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오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만 혼자 있고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지 물었지만 벌써 아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자주 싸우다 보니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더는 제 어림없다며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하고 남편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우는 소리와 남편의 말에 고민했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에게 돌아간다면 다시 이전처럼 지옥 같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주말에 내려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상처받았지만 현재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일찍 남편 집으로 내려갔을 때 집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안방에서 자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이를 찾는 제게 남편이 말했어요. 너는 엄마 자격도 없어. 다시는 아이 얼굴을 보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 무슨 소리냐고 열심히 일한 뒤 돌아온 제게 그러는 말이냐고 따졌고
남편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이를 보게 해주지 않겠다고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맡겨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가 집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돌아가라는 말만 하시고 어떠한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는데 남편은 아이를 내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집 나간다며 저에게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아이를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양육권과 위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러지 말라고 사정하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이도 만날 수 없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정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며 아이를 시댁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제가 배 아프다. 나는 자식을 좋아하지만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다. 시댁에서 돌봐줄 수 있다면 내가 맡길 수 없다고 할 때도 못 이겨서 가져다 놓으라고 하면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정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끝내고 아이까지 시댁에서 돌보게 하면 추후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가야 할 필요 없이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문서를 작성하는 막바지에 시어머니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요.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 없냐고 저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지만 남편이 금방 다시 전화해와서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고 자기가 끝까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이 때문에 남편과 제가 많이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육아 경험이 전혀 없는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 때까지 못 이긴 척하고 나중에는 제가 아이를 데려올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제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남편이 충분한 생활비를 주었고 치사하게 아이를 빼앗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합니다. 앞으로는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도 자신있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